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다이어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살 빼기를 편의상 다이어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것은 식이요법 등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이든 아니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도전을 하시죠. 하지만 그 성공률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체중의 10% 정도의 감량을 만들고 이것을 1년 정도 유지하는 것을 성공의 기준이라고 볼 때 많은 연구에서 이 성공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10%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30%의 성공률도 하기에 주저되는데 10%의 정도 되는 이런 성공률의 게임을 할 필요가 있을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성공률이 형편없게 나오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근사한 제목을 달기는 하지만 남들한테 이야기하기 좋게, 그런데 이런 제목들은 실제로 체중을 줄이는데 별로 역할을 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이것과 같이 동반되는 식사를 너무 많이 줄이거나 밸런스를 깨는 방법으로 숫자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너무 많이 줄이거나 밸런스를 깨면 우리 몸에 일시적인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체중이 많이 줄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몸은 살아야 하니까 이 잃어버린 물을 다시 또 보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체중이 늘어납니다. 이게 요요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잘못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 빼기나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방법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 감량과 요요가 반복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죠. 오늘은 간단하긴 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살찌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들을 좀 체크해 보려고요. 어떤 분이 다른 분보다 비만도가 더 높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이 게으르거나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주변에 날씬한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식사량이 굉장히 적은 것도 아니고 또 움직이는데 굉장히 부지런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타고난 성향, 즉 DNA 때문이에요. 비만인 분들이 생활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타고난 어떤 이런 성향, 에너지를 대사시켜주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많아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에 비만과 관련한 DNA들이 몇 개 밝혀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라서 실제로 치료에 이용이 될 정도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양을 먹고 같은 활동을 해도 지방화되는 어떤 성향이 굉장히 다른 거죠. 에너지를 대사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의 성능이 많이 다른 겁니다. DNA가 이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 좋아하는 과자의 종류나 생활하는 양상까지도 자잘하게 이런 DNA들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마다 많이 다르고 굉장히 이쪽 면에서 유리한 날씬한 연예인들이 하는 그런 방법의 다이어트를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타고나기를 날씬하게 태어난 친구들은 감량도 잘 되고요. 요요도 잘 생기지가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럼 이 타고난 성향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렇다고 광고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한심한 일이고요.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에너지를 대사시켜주는 어떤 시스템을 좋아지게 할 수는 없는데 나빠지게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바로 요요입니다. 요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앞에도 얘기했듯이 식사량을 너무 많이 줄이거나 그 밸런스를 심하게 깨는 거예요. 체중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런 방법이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는 잠시 후에 더 나를 살찌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살찌는 원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고
살 빼기 할 때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요요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식사량을 너무 많이 줄이거나 그 밸런스를 깨트리는 것은 잠깐의 변화를 만들 뿐 더 악재가 돼주니까 이런 것들은 시도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상담을 할 때 이에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또 살찌는데 중요한 원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선 수면에 문제가 있어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거나 많이 불규칙해지면 살찌는 굉장히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성장기에 키 크기 호르몬이 잠자는 것과 영향이 많다는 건 들어보셨죠? 키 크기 호르몬은 잠자는 시간이 너무 늦거나 너무 짧으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서 키 크는데 악영향을 주게 되죠. 에너지를 대사시켜주는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도 역시 잠자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거나 불규칙해져서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체중 감소가 일어나서 이런 원인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제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방법보다 일단 수면을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술이 또 원인이 되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알코올 자체는 지방화가 잘 되지 않고 같이 섭취된 음식들이 지방화가 될 확률을 높인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 따지면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술 먹을 때 우리가 먹는 안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먹었던 음식들, 또 그 이후로 먹을 음식들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술 먹을 때 안주를 안 먹는다고 살이 덜 찌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간식이나 야식들이 되겠죠. 이것은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개인별로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런 원인들이 살찌는 데 중요한 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요요가 생기지 않게 하고요. 잠자는 거 체크해서 잘 챙기고, 술을 가능한 줄이고, 간식과 야식을 줄여보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뭘 하게 되나요? 우선 밥을 줄이고 두 번째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이것들은 사실은 앞서 얘기한 살찌는 중요한 원인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들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식사 관련해서 또는 운동에 관련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고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새로운 이야기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들어보신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냥 제가 잔소리처럼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이 분야를 진료를 해오면서 정확한 팩트를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 알면서도 또 잘못을 반복을 하게 되죠. 제가 이것도 잘 이해합니다.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이런 상담을 너무너무 많이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먼저 얘기한 요요 생기지 않게 조심하고, 잠자는 거 체크해보고, 술과 간식, 야식을 줄이는 것을 일단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량 조절이나 운동은 자기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리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차가 있죠. 예를 들면 고도비만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이나 운동의 조절도 약간 타이트하게 필요합니다. 2단계가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도비만에 관한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요즘은 살 빼는 걸 도와주는 약물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적절한 약을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면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쓰이게 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성이 생기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다 요요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무조건 강하게 처방해달라고 하는 환자나 그걸 또 따라주는 의사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도 좀 있죠.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약물의 도움도 적절한 것이어야 합니다. 감량의 속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1년에 10kg 정도 체중이 늘었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늘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반대로 1년 동안 10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만들자고 하면 너무 느리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밥만 많이 줄이면 한 달에 10kg 정도를 뺄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목은 다른 걸 달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합리화를 하게 되고요. 지방이 감소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체중이 많이 줄었다면 지방이 아니고 물이 빠지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이래요. 첫 번째, 왕창 뺀다. 두 번째, 그걸 열심히 잘 지켜본다. 근데 결국은 실패하죠. 그리고 이거를 생각하기에, 반성하기에 내가 살을 잘 뺐었는데 유지를 잘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한 왕창 빼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요. 또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지방 위주의 감량을 적절한 속도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성공법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간단하게라도 한 번씩은 짚어본 것 같고요. 이제 지방흡입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이어트 할 때 정확한 원인을 찾고 거기에 맞는 해결법을 찾는 것이 지방흡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지방흡입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는 있어요. 제가 이전에 지방흡입을 했을 때 좋은 점, 주의해야 될 점,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긴 영상을 진솔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지요. 지방흡입이 마술은 아니고요. 그 효과의 한계도 있어요. 하지만 시술 받은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방흡입은 건강해지는 다이어트를 만들고 요요 없는 지방의 감소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속된 말로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 사실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그것도 작지 않은 돈을 치러야 하고 수술 과정에서 상당한 고생을 할 수도 있고요. 지방흡입은 감량을 만들고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다이어트는 유행을 따를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살찌는 원인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흡입은 비겁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굉장히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